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만보 걷기 인증하고 계십니까? 출석 체크 버튼 누르면서 오늘도 알뜰하게 포인트 모았다고 흐뭇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뿌듯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그 뿌듯함이 과연 진짜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조원짜리 대기업이 수백 명의 전문 마케터와 데이터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거대한 조직이 여러분한테 그냥 10원, 20원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는 항상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면 나도 반드시 무언가를 줬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줬는지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앱테크라고 불리는 이 행위, 즉 어플리케이션으로 푼돈을 모으는 이 행위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건 10원, 20원짜리 포인트고 여러분이 주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데이터와 소비 패턴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거래에서 이기고 있는 쪽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희소한 자원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었다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낭비한 10분은 지구상의 어떤 기술로도 어떤 돈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10원짜리 포인트와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만보를 걷고 10원을 받는다고 치면 한 달이면 300원입니다. 출석 체크 20원씩 한 달이면 600원입니다. 각종 미션 수행해서 추가로 500원 모은다고 쳐도 한 달에 1,500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앱 켜는 시간, 미션 확인하는 시간, 광고 페이지 넘기는 시간, 포인트 적립 확인하는 시간, 이것저것 합치면 하루에 최소 10분에서 20분은 됩니다. 한 달이면 300분에서 600분입니다. 즉 5시간에서 10시간을 써서 1,500원을 버는 겁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50원에서 300원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그 최저시급의 몇 분의 1짜리 노동을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재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 시간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그 포인트 앱 처음 설치할 때 뭔가 동의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한 화면 가득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던 그 약관들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음 동에 눌렀죠. 저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 몇 시에 집을 나섰는지, 점심을 어느 동네에서 먹었는지, 저녁에 어느 마트를 들렀는지, 퇴근길에 어느 카페 앞을 지나쳤는지 이 모든 동선이 데이터로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어떤 상품 페이지를 얼마나 오래 봤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구매 충동을 느끼는지 이게 전부 분석된다는 뜻입니다. 행동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셨습니다. 하루 중 언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지, 어떤 콘텐츠에서 손가락이 멈추는지 이 패턴 전체가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쓰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더 정교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저항 없이 열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소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화면 앞에 갖다 놓으면 그냥 결제하는 사람입니다. 그 맞춤형 마케팅을 완성하는 재료가 바로 여러분이 10원 받으면서 넘겨준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은 10원을 받고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광고를 보고 알지도 못하게 소비를 유도당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교묘한 함정인 소비 유도 구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달을 걷고 체크하고 미션 수행해서 드디어 포인트가 몇천 원쯤 됐습니다. 이제 쓸어 갑니다. 어디서 씁니까? 그 앱이 연결해 놓은 제휴 쇼핑몰에서 씁니다. 기프티콘 교환소에서 씁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전액 결제 가능하다고 표시된 물건들은 어딘가 어중간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쓸만한 건 포인트로는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미 모아놓은 포인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포인트 3,000원에 현금 15,000원만 보태면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은 3개월 동안 시간과 데이터를 제공해서 3,000원을 모았는데 그걸 쓰기 위해 15,000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순손실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요. 기업이 여러분한테 10원을 던져주는 건 10원어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지갑에서 훨씬 큰 돈을 자연스럽게 꺼내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낚시로 치면 미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미끼를 아주 맛있게 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앱테크를 하는 분들을 비웃거나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설계된 방식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이 구조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흐름 안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구조에 빠져드는 걸까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포인트가 적립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뭔가를 모으고 있다는 진행감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이게 게임의 경험치 시스템이랑 완전히 같은 원리입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걸 정교하게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앱에 자꾸 손이 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저항하려면 그 설계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계된 흐름 안에서 유도되고 있는 건지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답은 자기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데 쓰라는 겁니다. 한 달에 1,500원 모으는 데 쓴 10시간을 본업의 실력을 높이는 데 쓰면 어떻게 됩니까? 책 한 권 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기술 하나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시간의 투자가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100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직 시장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높이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진짜 재테크는 있는 돈을 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돈 자체를 늘리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걷는 거 어차피 스마트폰 보는 시간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미 걸으면서 자동으로 적립되는 수준이라면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문제라고 보는 건 그 포인트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게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소비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그 경계를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긋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앱테크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늘 직면하는 질문, 즉 나는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 안에서 수동적으로 소비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10원을 모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10원을 모으면서 큰 그림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작은 이득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건 어쩌면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이 인식의 시작이니까요. 그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독설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깬 돈 한 푼 안 드는데 제겐 돈이 되는 공식입니다. 눌러주시려면 눌러주시고 아니면 그냥 저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